안녕하세요. 자, 이번 귀농귀촌 관련해서 건축 관련돼서 여러분하고 함께할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일단은 내가 귀농을 하겠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내가 지어서 가시는 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고 그 다음에 귀농하셔서 내가 직접 건축을 하는데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뭐냐?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이 다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초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거 딱 보시면 일단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30분한테 물어봐도 농지에 건축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농지에 건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초보자분들이야. 그리고 지목이 우리 28개라는 지목이 있는데 전답, 차잡, 대 있어. 여기서 어디가 건축이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대에서 가능합니다라는 거에 손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잡에서도 손을 좀 들어요. 근데 정답은 보통 이제 밭전자죠. 밭 그리고 논이에요. 주차장인데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왜? 지목이라는 건 현 상태를 말하는 거지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현재 이 건물 지을 땅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 자, 이 땅이 지금 현재 농지 맞습니다. 농지 맞는데 이 땅에 건물 지어 있죠.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못 졌어. 같은 농지인데 얘는 건축물을 못 짓게 해놨어요. 왜 못 짓게 해놨냐? 당연히 못 짓게 한 이유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그 안전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전하지 못했나 봐요. 그럼 이유가 뭐냐? 내가 건물을 만약에 여기다 지었어요. 건물을 여기다 자 한번 줘볼게요. 건물을 여기다 딱 지었을 때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안전한 상태일 때는 인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지만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난 겁니다. 이렇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되는 사람 누구죠? 그렇지. 구경꾼이 먼저 와. 그 다음에 소방차 부르겠죠. 근데 소방차가 어디론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로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도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됐더니 이게 2m밖에 안 돼요. 2m밖에 안 되면 사람이 여기 한 명 지나가고 차가 가려면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진입이 안 되겠어. 건축법상에서는 말하는 도로는 이게 4m가 최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4m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게 기존 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땅은 안 되지만 그전 거는 건축물 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목이 현재 지목하고 용도 지역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지목이 되냐 전이냐 또는 전이냐 되냐에 따라 어떤 분은 되니까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집을 지어 볼게요. 자, 네 군데다가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불안해 보이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불안한지 안 한지는 뭐를 해봐야 돼요? 불 질러 봐야 돼요. 불 질렀을 때 어디가 제일 불안하냐? 여기 B하고 D는 좀 불안해. 불을 질렀을 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나중에 이거 불 끄러 가려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화재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되니까 얘도 위험하고 두 번째 이것도 자, 이거 건물 내려야 돼. 근데 얘도 불을 한번 질러봤더니 진입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럼 얘도 건물 못 짓겠네. 그럼 얘도 내려야지. 그럼 결론은 이 B하고 D는 건축행위를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왜 못하냐? 불 났을 때 화재라든지 방화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A하고 C는 허가를 해주기는 해줄 건데 지목이 되고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대라는 거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밭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형질을 변경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농지를 농지 이외로 쓰겠다. 바꿀 전 쓸용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나라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추가로 농지 보존 부담금이 나가니까 이 거래되는 토지 가격은 A가 조금 더 비싼 거야. 비싼데 어느 정도 선이냐? 농지 보존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비싸. 그러면 농지 전용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B하고 D는 건축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보시니까 뒤에 땅이 지금 건물을 못 짓는 이유는 앞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도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뭡니까? 라고 할 때 건축법에서는 보행도 가능해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집을 나와서 갔다가 들어가야 되고 뭐를 또 타고 가죠? 차를 타고 가. 그래서 차 타고 가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야 돼. 근데 들어왔는데 불이 났으면 불 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안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건축 허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보행도 가능해.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가면 안 되니까 최소 2명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보행도 가능하고 중간에 뭐도 가야 돼요?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어깨 너비를 60cm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복도 너비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가고 한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에 60 와서 120cm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 계단의 너비가 60 잡아서 120cm가 기준인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물건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폭을 1m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당 1m, 1m.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2m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m, 2m, 1m니까 총 몇 m가 되는 거야? 4m.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됩니다.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2m 이상 접해 있으면 허가해 주겠다.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땅을 살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땅의 지목이냐 용도 지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도, 일단은 도로가 있냐를 보는 거야. 도로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이 가능하겠구나. 가능한데 도로에 붙어 있는 너비가 2m 정도 접해 있어야 차가 진입이 되죠. 그래서 접도 길이는 2m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토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 토지 보시면 이게 파란 색깔이 도로선이거든요. 근데 모든 땅이 이 도로에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다 가능한 땅인데 그 와중에 안 되는 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땅을 살 때 우리 보통 토지라고 할 때 우리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땅을 사야 건축이 가능하냐 할 때 건축과 관련돼서 부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지라는 말이 있고 대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쓰는 표현은 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상가 부지가 필요한데 난 전원주택 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상가 부지라고 그랬으니까 상가를 지을 목적이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들어갔을 때 부르는 거 우린 부지란 말 써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지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아까 오른쪽에 B하고 D는 도로가 없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말할 때 눈이 멀었다 해서 우리 맹인이라고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땅은 맹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맹지가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맹인도 이제 수술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맹지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어요. 아니면 도로를 진입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권 같은 거 설정을 했다. 그때는 또 이제 다시 건축이 되니까 그걸 맹지 탈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과 관련되는 표현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토지 관리할 때 쓰는 표현은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내 겁니다라고 할 때 101번지 예를 들어서 잠실 7동의 107번지는 제 거예요라고 할 때 우리는 등기부상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표현 단위가 필지란 말 써요. 그리고 번호로 써 있죠. 지목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가 이걸로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목은 그 토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쓰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도시계획상에서 쓰는 표현은 우리는 이제 획지란 말을 쓰는데 신도시를 만든다. 여기 이렇게 구획을 하겠죠. 그 라인에서 이 획지를 단위로 해서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되는 것들은 계획은 이제 획지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고요. 이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지라는 개념이. 자, 그럼 이제 건물이 올려져 있으면 올려놨다고 해서 우리 택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땅이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 4개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맹지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3분 전에 했어요. 맹지가 뭐야? 그러면 도로가 안 붙어 있는 거. 일단 얘는 뭐예요? 맹지죠. 왜 맹지야? 건축이 안 되니까. 근데 얘하고 얘는 건축이 가능한데 얘는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얘는 바로 건물을 못 지니까 지목 변경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형지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 농지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허가는 안 나는 거예요. 왜? 농지 이외로 쓰겠다라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얘는 추가로 하나 들어가는 건데 얘는 바로 건축 가능하죠. 건축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그러면 도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면적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1억이라고 그러면 이 토지는 3,300 정도 거래됩니다. 예, 일반적인 대지 가격의 평균 시세가 3분의 1 가격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1억 정도 거래되면 3,300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지금 현재 사면서 이걸 싸게 샀어요. 그럼 이거를 합필을 하게 되면 이 땅 자체는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1억 3,300에 사서 2억에 팔아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맹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 내가 지금 현재 살려는 토지가 이거다 그러면 싸게 산 다음에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 가치 상승하니까 그런 형태로 토지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얘는 건물이 올려져 있거든요. 올려져 있는 걸 택지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택지. 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긴 한데 건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나체라고 그러죠. 그럼 건물이 없어. 그럼 얘는 건물이 없어. 옷을 벗었네. 그래서 나대지라고 그래요. 얘는 이제 대지긴 한데 건물이 없으니까 나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땅을 대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매입해야 돼요. 얘는 대지, 얘는 맹지. 근데 쥐목은 둘 다 대지만 얘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네요? 택지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택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죠. 여기도 도로 접해 있는 이 토지도 나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택지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대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기서 건물을 못 지는 땅 맹지 한번 찾아봐라. 몇 개입니까? 라고 할게요. 자, 몇 개? 3초 드릴게요. 1, 2, 3. 찾았어요? 2개입니다. 자, 일단 이 토지 건축 가능하죠? 가능하고 저 이거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 가능한데, 자, 불가능한 거 찾으세요 하니까 하나 하고 2개죠. 왜?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가지가 맹지인데 지금 현재 이 땅 불가능하고 저 토지도 불가능한데 그럼 일반 대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겠죠, 당연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이게 조금 건축하기가 좀 약간 아쉽죠. 이 세장형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을 올리면 문 열면 벽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뒤에 있는 이 땅을 같이 이제 매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싸게 나왔어 이게. 그럼 이거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땅은 3,300 이게 만약 1억이었다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2개를 합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시골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귀농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토지 매물 나온 거 여러 가지 보시고 이 토지에다가 하필해서 건물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 건물 짓고 여기다 농사 짓고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도로는 4m 이상 도로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지목하고는 관련이 없었죠. 지금까지 제가 지목이 멀 때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은 안 했고 지목은 변경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되니까 용도지역사 어떤 건물이 가능할 거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귀농과 관련된 거니까 거의 보통 농림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일 거예요. 관리지역에는 다 농가주택이 되니까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